자, 또 풀어보죠. 이건 뭐냐면요. 이제 KA를 이용해서 이온화 퍼센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약산의 KA, 그 다음에 약산의 농도, 약산의 이온화 퍼센트. 아까 말씀드렸죠? 100개 넣어줬을 때 몇 프로나 헬이 되느냐? 그게 바로 이온화 퍼센트입니다. 얘네들을 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나머지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한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잘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죠. HF K 값이 얼마입니까? 아까 10의 마이너스 4승 수준이라고 그랬죠.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K 값이 너무 커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2차 방정식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시험에서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푸는 문제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K 값이 클 때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 아까 농도에서 X를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무시할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씩만 써보죠. 얘가 K 값이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럼 0.1 몰농도일 때 얼만큼이 헬이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HF가 H 플러스랑 F 마이너스로 헬이가 되는데요. 얘가 0.1이었고 맨 처음엔 없었습니다. 반응이 진행되면 얘는 X만큼 없어지고요. 얘는 똑같이 X만큼 생깁니다. 그럼 평형 상태에서 0.1 마이너스 X만큼 남고 X만큼 생겨서 평형에 도달했겠죠. 이때도 평형상수를 성립합니다. 예, 평형상수식이 성립되고 이때는 X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0.1 마이너스 X분의 X의 제곱이 뭡니까? 평형상수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자, X를 구하면 돼요. 예, 산수입니다. X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막 구하면은 이거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구한다. 예,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H 플러스의 농도는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나옵니다. 물론 H 플러스의 농도랑 F 마이너스의 농도는 똑같았었죠. 자, 그럼 이온화도가 몇 프로입니까? 그쵸. 맨 처음에 넣어준 0.1분에 지금 헬이 돼서 남아있는 얘네들, 헬이 돼서 생긴 얘네들이 바로 이게 이온화도예요. 이온화 퍼센트, 이온화도, 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죠? 얘는 7.9%가 되는 거예요. 7.9%. 많이 헬이 된 건가요? 조금 헬이 됐나요? 예, 꽤 많이 헬이 됐네요. 그죠? 아까 뭐 5%, 1%밖에 헬이가 안 됐었는데 얘는 한 8% 정도 헬이가 됐으니까 꽤 지난 거고, 우리가 C-X에서 X를 무시할 수 있었던 건 5%도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8%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었던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한 8% 정도 헬이가 됐어요. 자, 농도가 더 묽어졌습니다. 농도가 더 묽어졌어요. 똑같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은 23%가 나옵니다. 예. 이건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됐나요, 지금? KA는 농도에 따라서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당연히 안 변하죠. K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이온화 퍼센트는 어떻게 됐어요? 이온화도는 변했습니다. 농도가 묽어지니까, 약산의 농도가 묽어지니까 이온화도가 커졌어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농도가 묽어질수록 이온화도는 더 커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죠. 약산의 농도가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이온화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예. 결국 아주 그냥 극한적으로 가면은 100%가 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묽으면. 예. 그래서 평형상수, 예, 요 산해리상수 K는 농도랑 무관하게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이온화도는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예, 어떻게 변하느냐? 농도가 묽을수록 더 커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산의 산해리 상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이온화 이 퍼센트도 당연히 커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도 우리가 르샤틀리에 원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산이 이렇게 해리가 되는데요. 입자가 하나에서 두 개로 해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A가 B 더하기 C, 얘는 전부 기체로 생각을 해보세요. A가 기체 2몰로다가 이렇게 분해되는 반응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용기의 부피를 확 팽창을 시켜가지고 압력을 뚝 떨어뜨리면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 평형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하나요? 평형상수는 당연히 변하지 않지만 평형의 위치는 어디로 이동해요? 부피를 확 팽창해서 압력이 떨어지면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의 위치가 이동을 하죠. 예,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확 이동해서 얘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HA가 녹아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확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HA랑 H 플러스 A-는 더 넓은 공간에 희석이 되겠죠. 마치 기체가 더 넓은 공간에 희석이 돼가지고 압력이 떨어지는 거랑 거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르샤틀리에 원리로 입자수가 많이 생기는 쪽으로 평형의 위치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해리가 되고 알파가 더 커지는 거죠. 이온濃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KA, 예, 요거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 뭐 KA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도도 구하고 pH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다양성자산입니다. 다양성자산. 자, 지금 우리가 약산을 하고 있죠. 예, 약한 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약한 산은 H 플러스가 딱 하나만 떨어지는 애였어요. 얘가 하나 떨어지고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애들은요. 다양성자산이라고 해서 H 플러스가 2개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탄산이죠. 탄산. H2CO3는요. 첫 번째 이렇게 해리가 될 수 있습니다. HCO3- 더하기 H 플러스 이렇게 한 번 해리가 될 수 있고요. 얘는 한 번 또 해리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리 될 수 있어요? H 플러스가 떨어지고요. 더하기 CO3 2-.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단계든 세 단계든 이 반응도 평형에 도달할 수 있고 이 반응도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어떤 물에다가 탄산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형도 성립하고 이 평형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평형상수는 여러 개가 다 동시에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혼합물이 어떻게 섞여 있다고 해도 이 모든 평형 상수가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반응, 첫 번째 반응의 평형상수를 KA1이라고 합니다. KA1 또는 줄여서 그냥 K1이라고도 해요. 예. 다양성자산이 있을 때 첫 번째 H 플러스가 떨어지는 반응에 대한 K값, 그거를 KA1 또는 K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떨어지는 반응에 대한 K값은 K2라고 합니다. 예. K1, K2. 자, 그러면은 K1하고 K2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잘 떨어질까요? H 플러스가. 첫 번째가 더 잘 떨어질까요? 두 번째가 더 잘 떨어질까요? 당연히 첫 번째가 더 잘 떨어지죠. 왜 그래요? 첫 번째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두 번째가 또 떨어진다? 하나도 겨우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또 하나를 떨어뜨려요. 굉장히 떨어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선 지금 음이온에서 그죠? 이미 음이온의 전하를 띄고 있는데 거기서 H 플러스 양이온을 떼어내는 거니까 전기적인 인력을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탄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양성자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양성자산에 K1, K2, K3가 있을 때 K1이요. K2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K2는 K3보다 훨씬 큽니다. 예. 얼만큼 크냐? 보통 1000배 정도씩 커요. 1000배 이상 큽니다. 1000배 이상 커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1000배 이상 크다 무슨 뜻입니까? 거의 K2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탄산을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얘는 일어나요.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일어난 다음에 또 일어난다. 이건 그거의 1000분의 1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자산에 대한 K값이 있는데,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죠. K1이 10의-5승이고 K2는 10의-12승입니다. 10의 7승만큼 차이가 나죠? 탄산을 보세요. 10의-7승, K2는 10의-11승입니다. 한 10,000배 차이가 나죠. 시트르스 한번 쭉 있고, 인산 10의-3승, 10의-8승, 10의-13승 막 10의 5승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 자, 다양성자산은 H 플러스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내놓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K1이 K2보다 훨씬 크고 K2가 K3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물에다가 그냥 녹였을 때는 K2나 K3는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이겁니다. 무시해도 돼요. 자, 얘도 몇 프로밖에 해리가 안 되는데 그 몇 프로 해리 안 된 거에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만큼 또 해리가 된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탄산만 만약에 물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K1과 K2가 둘 다 평형에 도달해 있긴 하지만 극미량이 있으니까. 하지만 K2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히 K2 값은 지금 평형 상태에서 등식이 성립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 다양성자산이 산염기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디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적정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다양성자산의 적정곡선이에요. 다양성자산의 적정곡선만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냥 산염기는 하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은 우리가 적정곡선에서 자유롭게 이제 더 다루게 되고요. 그거는 그때 보류하고 지금은 간단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요거예요. 순수한 물에 탄산이요. 요만큼 녹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pH가 얼마냐 이거예요. 예. 자, 순수한 물에 H2CO3가 녹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리가 될 수 있습니다. H 플러스 더하기 HCO3 마이너스로 해리가 될 수 있죠. 그 반응에 대한 K값을 K1이라고 하고요. 또 한 번 해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HCO3 마이너스가 H 플러스 더하기 CO3 2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이 반응에 대한 K값을 K2라고 합니다. 근데 K1이 뭐였어요? K1은 탄산이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K2는 훨씬 작습니다.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에다가 탄산을 녹이면요. 그냥 H2A로 하겠습니다. H2A를 녹였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조금만, 이것도 굉장히 작은 셈이죠. 아주 조금만, 1%도 안 될 거예요. 1%도 안 되는 그런 양의 이제 농도가 작으니까 1%는 1%보다는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아주 미량의 H2A만 해리가 돼서 HA-랑 H 플러스로 해리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안 일어나는 거죠. K값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얘가 또 한 번 해리된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용해가 안에 생긴 H 플러스는 첫 번째 해리에 의해서 생긴 H 플러스랑 두 번째 해리에 의해서 생긴 H 플러스가 합쳐진 거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해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pH를 구하려면. 그쵸? 얘를 그냥 싹 다 생각을 하지 말고 싹 다 생각을 하지 말고 Ka 값이 K1인 그냥 1양성자산 취급하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해리가 거의 안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맹물에다가 이런 농도의 이런 약한 산을 녹였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H 플러스는 루트 KAC라는 공식을 그냥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루트 KA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C 0.0037 몰 농도 곱하면 됩니다. 그럼 H 플러스 구할 수 있고 여기서 pH 구할 수 있죠.
자, pH 구하면은 대충 얼마큼 나올까요? pH가 뭐 2, 3, 4, 5, 6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낮지는 않고 계산을 해보면은 4.4가 나오네요. 4.4. 그쵸? 그렇게 많이 안 낮고, 왜냐면은 농도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K값도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H가 많이 안 내려가고 한 4나 5 사이 4.5 정도의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길지만 약산, 예, 약산의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K값을 약산에다가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산 내 해리에 해당되는 평형상수를 KA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많이 연습을 해서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